보통 무일푼에서 다시 일어섰다고 하죠. 송대관 저는 빚더미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고 삶을 포기하려 한 적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힘들게 한 것일까요? 당장의 내일도 알 수 없는 삶이라는 여행. 가수 송대관 씨의 인생 2막 지금 시작합니다. 송대관 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가수 태진아 씨인데요. 두 사람이 오랫동안 호흡을 맞추고 있는 콘서트 현장을 찾았습니다. 송대관 태진아 라이브 콘서트가 거의 10여 년 될 거예요. 내가 없을 때는 태진아는 못해. 응? 매일 난 게. 글쎄요, 과연 태진아 씨 생각도 그럴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송대관 씨의 영원한 라이벌이자 영혼의 단짝으로 불리우는 태진아 씨. 야 끝나고 바로 우리 회장님 오시오. 저희는 허락만 해주신다면. 그래요. 허락해줘. 내가 하라면 이거. 우리 송대관 선배는 우리 사실 실과 바늘이라고 그래요. 예? 콘서트도 정말 뭐 10여 년 이상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송대관 선배가 없는 태진아가 없고 태진아가 없는 송대관 선배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동안에 나보다 가수왕도 먼저 오셨고 10대 가수도 먼저 하셨고 예? 돈도 더 많이 저보다 벌으셨고 또 나온다. 또 노래도 히트곡도 나보다 더 많고 나와. 뭘로 내가 형님을 이기겠어. 저는 큰 나무 밑에 있으면 비 올 때 비도 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나는 형님을 존경하고 그러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야금야금 이제 와서 잡아먹기 시작하니까 누가 저가 먹어요? 네가 이제 잡아먹잖아. 가수라는 이름으로 최고의 자리에 섰던 송대관 씨.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무대에 서며 그는 인생을 노래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송대관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자리은 형님. 감사합니다. 나가 전라도 말은 호발나게 배워버렸어요. 이 성님 때문에 호발나게 배워버렸어. 야가 나보다 더 써. 그거 어떻습니까 이게? 자, 그렇고 빨리빨리 우리 쇼 시작하겠지. 쇼야 뭐 형님이 먼저 하면 되는 거지 뭐. 아니야. 여러분 송대관 씨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야, 예, 감사합니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보았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이겨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 태양처럼 찬란한 그의 인생에 어느 날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아내의 사업 실패, 사기 사건의 연루, 고소까지 당했던 송대관 씨. 그로 인해 그의 인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사업을 이상하게 땅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제 아내가 곤도박질이 치기 됐죠. 곤도박질을 쳤죠. 투자랍시고 땅을 한 6만 5천 평을 사들였는데 팔리지도 않고 이자만 계속 올라가고 그게 안 되려니까 좀 그러니까 이 딴따라한테는 큰 돈을 안 주시나 봐 하늘이 적당히 먹고 살 수 있는 것만 주는 것 같아. 사건 이후 180도 달라져 버린 그의 삶. 오늘은 12시 넘어 들어오나? 예, 새벽 12시 넘어서.
달려야 돈이 생기니까 쫓아가야 돈이 생기고 쫓아가서 노래를 불러야 돈이 생기니까 지금 얼마나 내가 마이너스 생활을 하는지 아세요? 굉장히 마이너스가 많이 나 있습니다. 옛날 생각하면 못 살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옛날같이 다시 그 고간을 채우겠다는 게 아니고 그 회생에 가 있으면서 그걸 빨리 정리를 해서 빨리 남들도 좀 갚아주고 모든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봐야 돼요. 회생 절차 받으실 때 남은 갚아야 될 돈이 대체 얼마시길래 그런 거예요? 네? 처음에 이게 회생 갔을 때 그 은행 한 군데만 180억이었어요. 남아 있는 게. 그리고 일반 이제 그 일반인들한테 이제 대체했던 것들이 대략 한 230억? 다 합쳐서? 예, 남은 게. 예, 그래가지고 그 판사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송대관 씨 여기서 회생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려냐고 그래서 죽어버리죠 뭐. 내가 그랬어요. 그냥 퉁명스럽게 죽어버리죠 뭐. 그 희망이 없으니까 앞이. 그랬더니 내가 좀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절충을 하시더라고요. 검증을 받고. 네, 그래가지고 그 정도면 한번 해보겠다고 다시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했죠. 2015년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하루아침에 160억 원 빚쟁이가 되어버린 송대관 씨. 그러나 그대로 주저앉을 순 없었습니다. 개인 회생 절차까지 밟으며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한 송대관 씨. 그러나 저는요, 참 조금 더 덜 부끄러운 게 뭐냐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거 다 팔아서 부채를 다 최선을 다해서 다 갚아줄 때까지 다 뭐 거짓말 아니라 정말 은수저 하나까지 안 남기고 다 팔아서 다 갚고 못 받은 것은 법의 보호를 받았죠. 벌어서 갚겠습니다 하는 거. 70억 원 하는 주택 처분 후 월세살이를 시작한 송대관 씨. 이게 원래는 옷장을 이렇게 다 맞춰서 넣었죠. 옛날에는 그런 형편이 아직은 안 돼야. 이태원에서 이사 올 때 10추억을 버렸어요. 모든 살림살이뿐만 아니라 의상까지 갖다 걸을 데가 없으니까. 이게 내가 참 이 속에 들어와 있을 때는 참 행복한 거야. 왜 행복한지 알아? 여기 들어와 있을 때가 일하러 나갈 일거리가 생겼을 때 옷을 가지러 들어오잖아요. 챙기러. 여기 들어올 때가 가장 신바람 나고 콧바람 나는 여기 옷장이에요. 일이 없으면 여기 들어올 일 없어. 보관하고 관리하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게 혹시 사모님이 아닐까? 그러겠죠. 늘 그 곰팡이 냄새 안 나게 창문도 열어놓고 공기가 통해야니까 통하게 하고 내 옷에서 냄새 안 나게 하고 또 뭐 이렇게 벗어 놓으면 세탁소 갈 건 세탁소 가고 자기가 빨 건 자기가 빨고 다 해요. 하여튼 여기서 벗어 던져놓고 가면. 40년이 넘는 세월을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두 사람. 아내의 잘못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삶.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들 속에서도 남편의 이름으로 끝까지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던 송대관 씨. 우리 집사람이 돈을 많이 잃어버려서 그 중에 좀 부작용도 있었지만 재산 잃어버렸는데 내 아내까지 잃어버릴 수 없다 이거지. 남들 왜 이혼하냐고 막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관리를 잘못한 것이 내 탓이지. 탓하고 욕하고 야단치고 내쫓고 그래봐야 내 가정만 망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것만 있냐. 내 자식도 있잖아요.
아들도 둘이 번세덕에 있고 손자들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가정마저도 전체 가족마저도 무너지는 비극이 오면 나는 그때가 내 절망이야. 노래 못해. 절망의 끝에서 그를 지탱해 준 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함께 손을 잡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길을 선택한 송대관 씨. 그렇게 살아온 4년의 세월, 그에게도 조금씩 다시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유, 정말 왜 이렇게 많아? 아유. 오늘은 그에게 조금은 특별한 날입니다. 여보, 당신, 아니, 진석이 방 말이요. 의자랑 그 테이블이랑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버릴 거야. 그것도 보내게. 여기는 월세? 월세. 예, 여기서 한 4년 살았죠. 160억 원이라는 빚을 지고 시작한 월세살이. 뒤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온 시간. 그렇게 4년 만에 부부는 월세방을 떠나갑니다. 바로 이 방인데 4년 전에 의자도 하나도 없이 그냥 덩그러니 어떻게 여기를 찾아 들어왔는지 월세로. 우선 월세방이 있으니까 월세를 이제 얻어서 들어왔는데 앞에 암담했죠. 과연 내가 살아야하나, 이렇게 이렇게 끝나야 하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그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던 수많은 루머들. 그래서 네. 연관 검색을 쳐보면 참 속상하시죠? 아, 예, 아주 정말 속상할 정도가 아니라 밥을 못 먹을 정도예요. 이게 끌어올라서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다. 뭐 이렇게 타이틀이 뜨고 내용을 읽어보면 지지부진한 지난 일들을 더럽게 각색을 해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끝을 맺는데 왜 그런 짓을 하죠, 사람들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괴로울 때 제가 어떤 내 나름대로 내 마음을 달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산에서 저 여의도까지 교회를 걸어가 본 일이 있었어요. 근데 마포대교를 건너가게 돼 있어요, 코스가. 그래서 마포대교를 건너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사람들이 막 뛰어와서 나를 붙잡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시면 안 돼,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약하게 잡수시면 안 된다고. 정말 이러지 마시라고. 막 사람들이 나를 부여잡고 말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겪으면서 더욱 더 비참해지더라고, 내가. 사람들, 나는 거기까지는 아닌데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그렇게 비춰졌구나. 참 비참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버티셨어요? 비참한 삶 속에서 그의 버팀목이 되어준 건 독립운동가인 할아버지에 대한 자존심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송영근 우리 할아버지. 오늘날의 송대관이가 이렇게 부러지지 않고 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올라서는 걸 보면 어떤 은덕이 꼭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속으로 조상님들한테도 답답할 때는 기도를 해요. 독립운동가의 후손, 그 자랑스러운 이름 앞에 조금 더 당당하고 조금 더
떳떳하고 싶었던 송대관 씨. 희정이라고 하는 저희 아버지 이름이 있죠.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유공자라는 얘기를 한 지가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왜요? 예. 왜냐하면 나 자신이 그렇게 떳떳지 못한 그렇게 떳떳한 상황은 아니었기에 그러니까 속으로 자랑스럽게만 생각했지 내가 그걸 떠들고 다니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훌륭하게 살아오신 할아버지고 자랑스러운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투옥되시고 갖은 고문을 다 당하시다가 끝내는 폐인이 되어갖고 나오셔서 돌아가시는데 그 이후로 모든 그 재산도 다 몰수당하고 집안이 아주 폐가 망신된 집안이 됐죠. 그 속에 손자인데 제가 뭐 기억은 없습니다. 너무 어려서 그런 건 없고 아버지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처음 얘기해 주지만 6.25 때 행방불명이 되셨어요. 뭘 어떻게 하셔서 돌아가시는지도 저는 너무 모르고 어려서 묘도 없고 아버지에 대한 그가 흔적이 없어요. 가수 송대관 씨의 할아버지인 애국지사 송영근 선생. 그는 1919년 3.1운동 당시 태인에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며 독립운동에 앞장선 분이십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남아 알 수 있는 할아버지와는 달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잠시 집을 나갔던 아버지는 그대로 행방불명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없이 가족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가난과 배고픔에 싸워야 했는데요. 보따리를 메고 머리에다 이고 행상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몸에 골병이 들어버린 거야. 어디 뚜렷한 게 좋은데 한 군데 없이 시름시름 평생을 앓으셨어요.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의 가장이 되었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는 꼭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스물한 살 청년 송대관 씨는 성공이라는 두 글자를 마음에 품고 차표 한 장을 손에 든 채 서울로 향했습니다. 어느덧 고1을 넘긴 나이. 21살의 청년의 손은 세월을 담고 53년 전 그때 그날처럼 아무것도 없이 고향으로 향합니다. 뭐 오고 가고 들어는 가끔씩 왔다 갔다 하지만 오늘은 좀 옛 생각이 많이 나네요. 처음에 올라올 때 생각도 나고.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서울행. 되돌릴 수 없는 어느 날 제가 독하게 맘먹었어요.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남의 집 가서 일을 하고 이 밥을 먹고 사는 것이야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지만 언제 이 고생을 끝을 맺을 날이 없다. 이렇게 살기는. 병든 어머니도 계시지, 여동생도 있지, 남동생도 있지. 그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질을 이 고향에서 내지 시골에서 썩혀버리면 나만 낙오자가 될 것 같아. 그래서 편지를 써놨어요. 어머니, 조금만 참아주세요. 정말 나는 불효자입니다만은 곧 성공해서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만 살아 계셔달라고 편지 한 장 써놓고 밤에 야간 열차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모진 풍파를 다 견디고 살아온 이 마당에 이제는 어떠한 더한 것이 닥친다 하더라도 저 자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에겐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고향. 세월의 흐름과 함께 많은 것이 변했지만 수많은 추억이 남겨져 있습니다. 고향에 올 때면 송대관 씨가 꼭 들르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어디 신배 보신 거예요? 여기가 우리 외삼촌 집인데요. 근데 나는 이제 아버지 얼굴도 모르잖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외가살이를 했어요. 항상 지금도 내 걱정만 하고 사시는 외삼촌이에요. 외삼촌과는 아들과 아버지 같은 정을 나눈 사이라고 하는데요. 조카를 만나면 외삼촌이 건네는 안부 인사는 조금 남다릅니다. 어때요? 요새 잘 나가냐, 진짜? 요즘 다시 잘 나가고 있어요. 잘 나가? 예, 잘 나가고. 나가야지. 우리 삼촌은 그저 사납게나 잘 나가냐, 늘 나가냐가. 아이고. 그래도 삼촌 참 안 늙는 편이요. 에, 좋을 줄 알냐? 안 늙어, 차가. 예. 외삼촌. 나한테는 외삼촌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아버지 같은 외삼촌이라, 참, 삼촌만 이렇게 쳐다보면, 이제는 그냥 서글퍼져, 조금. 이 송대관 야안에 그 어렸을 때 6.25 사변이 났어요. 사변이 나가지고 그 가정이 그냥 동서남북으로 그냥 뿔뿔이 전부 다 이렇게 가족이 헤어졌던 그런 한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야를 데리고 내가 학교 교원 생활을 했으니까 가서 학교 주의 기숙사 숙직실 거기에서 자취 생활을 했지 둘이. 그 총각이 나를 데리고 그 오지에 학교에 갔는데 근데 내가 따라가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야. 아, 저 어린 총각이 뭔 벌써 저렇게 큰 아들이 있냐고. 내가 기억나는 게 그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때가 왔는데 학교회라고 그러나? 학예회. 예, 학예회 발표할 때 내가 그 대표 연설을 했어요. 삼촌이 저 뒤쪽에 앉아갖고 그렇게 서글프게 우시더래. 응?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래요. 왜 힘들고 아픈 기억들은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걸까요?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참 고생도 좀 한 것도 지금도 기억력이 생생하지만은 그때 고생도 좀 했어. 보고. 아버지의 정을 몰랐던 송대관 씨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준 외삼촌. 정말로 나한테는 부모 같은 사람이다. 삼촌 맛있는 거 사 먹어. 뭘 줬어? 좀 알고. 이런 거 받으면 내가 부담 가지 않아? 아니 아들이 아버지한테 뭘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삼촌이 없었으면 나 고아원으로 갔을지도 모르잖아. 다시 보면. 외삼촌이 아니었다면 달라졌을지도 모를 송대관 씨의 인생. 글쎄, 저 같은 경우도 그 얼마나 그 어려운 그 가장이 없는 집안은 폐가잖아. 한때 전 식구가 다 흩어져 버린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삼촌이 나를 데리고 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눈물을 아무리 안 울으라고 해도 눈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그러잖아요. 삼촌이 없었으면 내가 고아원에 갔을지도 모른다고. 보편적으로 보면 그 희생자들의 자손들이 다 잘못 살고 있어요.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왜냐? 뿌리는 있는데 줄기가 없잖아요.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다 배우지도 못하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절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몇 발자국만 옮기면 아련하게 떠오르는 옛 기억들. 교회는 옛날 그대로인데요, 교회가. 가수 송대관의 시작점이었던 곳. 어머니와 가족들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곳. 그렇기에 고향에 대한 그의 마음은 더욱 애틋합니다. 이제 여기 이곳이 우리 집이에요. 그때는 초가였죠. 근데 엄청 큰 초가집이에요. 아주 그 좋은 고향인데 거기서 또 이 세상적으로 세상을 잘못 만나서 집안에다 폐가 되어 버리고. 편지 한 장 남겨두고 떠나갔던 고향. 효도하겠노라고 다짐했던 아들이 절실했던 돈을 들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의 손을 잡아줄 어머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한 2년 남짓 돈이 좀 생겨.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한 몇백만 원 정도의 돈이 생겨서 내려갔지. 가니까 아무도 없어. 내가 살던 집에 식구가 다 흩어져 버렸어. 갔을 때 어머니가 안 계시고 모든 집이 없어져 버렸을 때 참 무너져 내리는 자식으로서의 그 책임감 같은 것을 다 못하고 이런 지경이 왔구나 하는 걸 느꼈을 때 너무 가슴 아프고 속으로는 많이 울었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선택했던 일. 그러나 결국 그 선택은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불효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된 송대관 씨. 다시 만난 어머니 앞에서 그는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연락처를 찾아서 이제 어머니를 만나게 됐죠. 참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돈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어머니 모시고 왔지. 나는 그때 당시에는 오직 어머니밖에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캬바레 나이트에서 이제 레코드사로 진출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레코딩 가수가 되는 거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후 가수 송대관 씨 앞에는 꽃길이 펼쳐지게 되었는데요. 송대관의 노래입니다, 이게. 해뜰날 작사 송대관. 자신의 젊은 날을 그리듯 써내려간 가사. 33살 때 내가 이걸 창작을 했다는 거. 내가 작사를 해서 내 손으로 어느 그 자취방에서 썼다는 거. 송대관. 용산도 최고 인기 가수는 송대관 군에게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수많은 사랑을 받으며 그에게 가수왕 타이틀을 선물한 곡 해뜰날. 최고 인기 가요상의 가수는 송대관. 그 후에도 꾸준히 사랑을 받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가수로 승승장구한 송대관. 1967년 데뷔 후 올해로 51년. 명성에 걸맞게 그동안 수많은 히트곡을 불러온 송대관 씨.
차표 한 장 손에 서민의 삶을 노래하고 쿵차자 쿵차 내 박자 속에 모두의 애환을 위로하는 감성 홀로 드라마 송대관 씨의 주옥 같은 명곡들. 지금이 딱 좋아 지난 일은 생각 말자 후회를 말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이 딱 좋아 송대관 씨와 마음으로 통하는 사람. 그 유명한 옥경 씨가 저기 있네. 바쁜 와중에 동생 태진아 씨를 보기 위해 시간을 냈습니다. 나 지금 배가 굉장히 고픈데 기왕이면 네가 갖고 와. 집 이 빌딩도 사고 뭐 감사합니다. 출세했어? 네, 감사합니다. 형님은 엄청 부러워하셨어요. 아 진짜요? 아, 내가 이까지 갖고 부러워할 사람이냐? 잘하시지. 형님은 그 옛날에 뉴욕에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하셨었어요. 그때는 제가 뉴욕에서 그 길에서 행상하고 막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뭐 형님이 이 정도 갖고는 절대 뭐 안 부러워하시지. 나는 저가 더 많은 걸 갖고 있었는데 한 방에 날려서 그렇지. 빵 갖고 왔냐? 예? 사장이 이거 모시고 가네. 그 핫소스 좀 갖고 와. 예. 됐습니다. 근데 야 젓가락 없냐? 젓가락 하나 줘. 젓가락 있습니다. 그리고 가루 체이스 있으면 좀 달라고 해봐. 한꺼번에 말을 안 하시고 한 번에 아니 한 번 얘기하죠. 두 번, 세 번씩 얘기하고. 손님은 왕이 하는 대로 해. 정말 태진아는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커왔던 사람이에요. 다만 우리가 조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가십거리를 만들어서 씹기도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살고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마음은. 누구보다 서로를 위하는 두 사람. 지금 진짜 그야말로 형은 지금이 딱 좋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딱 좋아가 나오고 나서 다시 또 제2의 뭐 속된 말로 전성기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또 행복해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 가수들한테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 그 무대가 있다는 자체가 사실 그게 전쟁이고 참 행복한 거거든요. 뭐 지난 일은 다 후를 털어서 없애시고 좋은 꽃길만 많이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저도 그렇게 형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네. 뒤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향해 달려가고 있는 송대관 씨. 요즘에 그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무슨 어디 행사를 가시는데 옷을 이렇게 잔뜩 싸들고 일하러 가죠. 이게 일복이에요, 일복. 너무 바쁘셨죠? 몇 년 동안 계속. 예, 안 바쁘려면 안 바쁠 수도 있는데 상황이 많지. 네, 지금 긴급 상황이거든요. 나를 보세요 많은 날은 하루 5번의 행사 무대에도 올랐다는 송대관 씨. 말 그대로 하루 만에 전국을 돌아다닌 셈입니다. 차를 언제 사셨어요?
이 차가 한 2년 채 안 됐을걸? 15만 정도 되지 않나? 14만 정도. 14만? 1년 반 동안 약 14만 킬로를 달린 차. 1년 반 동안 14만 킬로를 타는 거예요? 뭐, 석 달 만에 타이어 갈고, 한 1년 지나니까 그건 미션 엔진은 거들나는 것 같던데. 가수들이나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차가 사무실이고 차가 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차는 식당이 되기도 합니다. 어디 식당을 못 가서 그렇게 드시나 봐요. 그렇죠. 시간이 안 되니까. 들어가서 앉아서 밥 먹으면 30분은 날아가니까. 그냥 이러고 다니는 거지 뭐. 가수왕의 초라한 한 끼. 제대로 된 식사조차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충 허기만 면하는 거지 뭐. 시간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네. 대단한 사람이야, 이철선.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으면 좀 세워달라고 그러지. 저 사람 진짜 안 세워줘요. 그럼 내가 알아서 해, 여기서. 커튼 닫고, 피트병 큰 거, 가지고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해. 알아서 뒤에서 옷까지 다 꺼내가지고 다 여기서 입고 얼굴도 좀 다시 고치고 안에서 다 해. 무대에 오르기 전 이제는 익숙해진 손놀림으로 모든 준비를 직접 마친 송대관 씨. 안에서 뒤죽뒤죽 옷을 다 갈아입어. 밥도 화장실도 잠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오빠가 간다. 얄궂은 날씨에도 송대관 씨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 무대만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달려가 노래하는 송대관 씨. 그는 스스로 고난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10년여에 걸쳐서 갚으라고 법원에서 명령이 떨어졌던 회생을 그건 90%를 다 끝냈어요. 다 갚았고. 4년 동안요? 네, 4년 동안. 저 운도 좋았죠, 뭐. 잘 안 하는 공연도 닥치는 대로 했으니까. 심지어 사각계장만 있으면 올라서서 노래 부르고 그랬으니까요. 자존심 내버리고. 그래서 빨리 남한테 갚아줘야 할 빚도 빨리 갚아줘야겠고, 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해결해 주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딴 때보다 일량이 더 많았어요. 그 막연함도 있었지만 운도 좋은 것 같아요. 운도 좋고 하는 일마다 다 목표를 달성하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오늘은 말이야, 나와 절친들, 좀 형제처럼 지내는 절친들인데, 여기는 우리 고영대 회장, 또 여기는 윤백근 회장, 또 나를 많이 좋은 길로 이렇게 늘 밀어주고 하는 아주 절친들이야. 어벤져스 부럽지 않은 송대관의 절친들. 한번 낚아봅시다. 그럽시다. 예. 만선의 꿈을 안고 출발. 야, 바다다. 답답한 마음이 툭 트이죠. 답답한 마음이 툭 트이고 참 좋네요. 오래간만에 나오니까. 우와. 이야. 이렇게 큰 것도 있나? 우럭이?
영대네 고향에 오니까 고향 사람만 물어주는구만. 어? 서울에 우리 본부 우리 본부인 꽃나무 물 줬어? 꽃나무 물 줬냐고. 그럼. 근데 이거 고영대 회장 아니 뻥쟁이야. 지네 고향이 뭐 물반 고기반이라고 해서 왔더니 입질이 강감소식이야. 기다리면 나오지. 아이고. 잘 잡으셔요. 알았습니다. 되게 궁금해해. 우리 집사람도 낚시꾼이거든. 가끔씩 같이 오는데 요즘 몸이 많이 약해졌어. 비실비실해. 송대관 씨 삶의 1순위는 바로 가족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그 가족을 지켜준 건 바로 아내였습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 사람의 희생 없이 오늘 제가 이 자리까지 오진 못했어요. 저는 그냥 노래가 좋아서 노래를 따라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세월을 보냈지만 저 사람은 혼자 외롭고 긴 세월 고통 속에서 보냈던 날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 사람은 나한테 보상받아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제 마음을 또 더 슬프게 했던 게 있어요. 제 아내도 이 세상을 그냥 떠나버리려고 작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낌새를 알고 집을 며칠 나가 있는 동안에 누누이 문자를 보내서 그리고 그렇게 마음 약한 짓 하지 마. 그러면 나는 더 힘들어져. 아내가 없었다면, 가족이 없었다면 지금의 송대관 씨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내는 늘 남편의 편이었습니다. 무일푼 무명 가수 시절부터 미국 이민 생활까지 노래하는 남편을 위해 한마디 불평도 없이 두 아들을 키워내며 늘 부족함 없이 엄마, 아내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인가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무슨 일을 저지르지 않고 다시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한동안 한 2년 정도 여행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그리고 둘이 다니니까 그동안에 그 고통스러웠던 돈에 얽매여서 그 시끄러웠던 그런 것들이 삽시간에 다 뒤로 밀려나가고 우리 둘만의 생활이 시작되게 돼서 너무 더 감사해요. 어서 들어오세요. 네. 가만. 4년의 월세 생활을 끝내고 얼마 전 새 집으로 이사한 송대관 씨. 집을 고르는 일부터 인테리어까지 모두 아내의 작품이랍니다. 이게 보통 인테리어한테 맡겨서 이제 집을 이렇게 모양을 갖추는 게 보통 통례인데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제 아내가 업자를 불러가지고 제 아내가 직접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경비가 한 3분의 1? 이 정도. 또 많은 분들이 이 의자, 소파도 이렇게 선물했고 찬장도 그냥 달아주고 저희가 한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얻어서 그냥 다 많이 했어요. 설마 집도 친구들이 협찬해 준 건 아니겠죠?
이 집은 마련하셨다고요? 제가 샀죠. 이번에 제가 샀어요. 개인 회생 중으로 알려진 송대관 씨. 집은 어떻게 살 수 있었던 걸까요? 회생 절차에 있어도 집은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자유예요. 왜냐하면 충실하게 한 1년은 그걸 지켜봐요. 법원에서 재판장이. 그리고 하자 없이 충실하게 잘 하고 있으면 그것 보고 졸업이라고 그래요. 졸업. 회생해서 졸업을 시켜요. 통장도 만들 수 있게 해주고 단 1년 안에 정해져 있는 금액은 다 갚아줘야 할 것. 이제 물론 뭐 이 집을 샀을 때는 100% 내 자산으로만 샀겠어요. 은행에 도움을 받고 융자도 받고 그 월세 살아도 불편한 점은 별로 없었는데 그 이제 이 나이에 집 한 채는 있어야 의득이 되고 마음이 좀 안정되고 그럴 것 같아서 제일 먼저 집부터 장만했죠. 생각지도 못했던 태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가버린 후 앙상한 뼈대만이 남은 곳에서 그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한때는 그냥 먼저 이민이나 가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너무 좌절하고 그냥 앉아있으면 장래가 없겠더라고요. 풀풀 털고 내가 누군데 그는 다시 일어나 달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르는 법. 송대관 인생 2막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